그리스 신화로 본 세상. 그리스인이 아폴론을 유난히 숭배한 까닭. 미남인데 연애에 서툰 이유. 고대 그리스인은 유일신이 아니라 만물 다신주의를 믿었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올림포스 12신의 하나인 태양의 신 아폴론을 남달리 숭배했습니다. 아폴론 조각상을 가장 많이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폴론 신화에 그 이유가 숨어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론은 탄생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헤라 몰래 제우스와 정을 통하여 임신한 레토 여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해산할 곳을 찾았지만 헤라의 방해 때문에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레토는 쓸모없는 땅이나 다름없던 델로스 섬에서 신전 건설을 약속한 후에야 겨우 몸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여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론은 며칠 후 신들의 술맥타로 음식 암브로시아를 먹고 청년이 됐으며 대지의 틈새가 있는 땅인 델포이에 도착하여 그것을 지키는 거대한 뱀 퀴톤을 죽이고 그 자리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중심이노라. 아폴론 신전 안에는 옴팔로스라는 대리석이 놓였는데 이는 대지의 배꼽이라는 뜻으로서 지구의 중심임을 상징했습니다. 이후 델포이는 그리스 최대 성지로서 아테네인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태양신을 받드는 공간이자 그 중심인 까닭입니다. 아폴로는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미남 청년이란 뜻이고 제우스에 이어 두 번째 권력을 지닌 태양신이자 예언, 음악, 의술, 지성, 학문, 궁술, 예술, 변론 등 다방면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하프와 활을 들고 다니며 신탁을 주관하면서 오만한 인간을 뜨거운 햇살로 징벌합니다. 그뿐 아니라 외모는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큰 키와 물결처럼 굽이진 곱슬머리를 하고 있으며 성격은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요정과 사람들이 아폴론을 한 번 보면 그리워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요정 클리티아는 아폴론을 향한 상사병에 걸려 해바라기로 변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인이 아폴론을 거의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존재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폴론은 그리스인이 지향하는 이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인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뒤 야만성을 뛰어넘는 독자적 문명을 지향했는데 그 구체적 상징이 바로 아폴론입니다. 아테네 근교 언덕에 있는 신전을 세계의 중심으로 명명한 것이나 여러 정보의 달통한 만물 박사를 지성적인 인간으로 우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인은 본능에 지배당하고 본능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을 아주 저속하게 여겼으며 동물과의 차별성이 이성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스인은 또 운명만을 탓하며 운명에 지배당하는 인간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아폴론이 헤라의 방해를 뚫고 태어난 출생 과정이나 델포이의 신전을 세운 일이 하나같이 기존에 대한 도전과 성취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은 그 때문입니다.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개척하거나 헤쳐나가는 문명이니 그리스인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인은 조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는 물질에 인간의 정신을 불어넣는 창조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은 지구상 최초의 누드 조각상을 만들면서 그 모델을 아폴론으로 삼았으니 여기에도 이성 우대 정신이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지성을 갖춘 신은 우리 그리스인을 닮았을 거야. 단련된 근육은 오랜 기간 부단히 운동하여 얻어지는 바, 근육 남성미는 절제된 힘을 상징하고 과장되지 않은 사실적인 조각은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는 현실주의를 보여줍니다. 또한 잘생긴 중성적 얼굴은 남성 여성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혼란기에는 강력한 힘을 지닌 남성미가 우대받는 동시에 상상으로 행복을 꿈꿉니다. 반면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부드러운 여성미가 이상적으로 여겨지고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도시국가 체제에서 힘의 균형과 지성을 추구한 그리스에서는 절제된 근육을 지닌 미남 조각상을 추구했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합리와 과학을 낳기 마련이어서 그리스인은 수학, 과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산수를 넘어서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친 피타고라스 학파의 기하학이나 탈레스가 기원전 585년 최초로 일식을 예언하여 밀레투스와 리디아의 전쟁을 중지시킨 일화 역시 과학적 사고로 야만적 폭력을 물리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인은 문을 우대하기 위해 물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라클레스 신화를 통해서 힘에 대한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생활 속에서도 그런 관념을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인은 귀한 손님에게 젊은 헤라클레스와 월계관을 쓴 아폴론 모습이 새겨진 항아리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근육을 지녔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적인 인간은 완벽한 존재일까요? 그리스인은 그 점에 대해 아폴론의 연애들을 통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많은 ним프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아폴론은 대체로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아폴론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사랑의 신 에로스를 생각 없이 흉보다가 그 말을 듣고 분노한 에로스가 쏜 화살을 맞아 ним프 다프네를 쫓아다녀야 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자신을 흠모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제대로 사랑다운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실패구나. 합리적이고 유능한 아폴론이 왜 사랑에 있어서는 서툴렀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 이성적인 아폴론은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꽃처럼 뜨거운 격정을 이해하지 못한 바 열렬한 마음이 동반되는 사랑의 열정에 빠져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인은 이성에 의한 사회를 궁극적인 유토피아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그곳에서는 사랑의 열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문은 사랑과 동반의 관계에 서기 힘들다는 게 그리스인의 결론인 셈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학문을 연구할 수 없고 학문에 몰두하면 사랑할 여유가 없다. 그 외에도 그리스인은 아폴론 외모로 인간의 진화 혹은 특성을 간파한 면모가 적지 않습니다. 유전인자에 있어서 직모보다 곱슬머리가 우성임을 알렸고 큰 키를 통해 인간의 키가 계속 커지리라 예언했는데 실제로 현대인의 평균 키는 중세인보다 20cm 이상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의 신이 동시에 점수를 관장했다는 설정은 미래 예언은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이 인간의 관심사임을 암시하고 뛰어난 외모는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아폴로는 아름다운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인간 그 자체입니다.